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침할 때 좀 아프고 콧물도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26명 중에 9명만 학교에 왔다는 거예요? 네. 나머지 다 조카. 네, 보신 대로 최근 이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근데 독감 환자 수요 일주일 새 무려 73%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최근 5년 새 최대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환자가 갑자기 많아진 겁니까? 네, 3년 동안 코로나 때 우리 마스크를 쓰면서 독감 네네. 환자가 매우 적었습니다. 예. 다만 마스크가 자율화되면서 특히나 이렇게 밀폐 공간에서 예. 환기가 부족한 학교라든지 학원을 중심으로 학생들 중심으로 많이 지금 독감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특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 환자의 경우는 13배고요. 청소년은 10배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아동 청소년층에서 많이 독감 환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제 환절기가 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을 많이 하죠. 학교나 학원에서. 그래서 네. 특히 초등학생이 많은 이유는 네. 우리가 연세가 많은 분들은 독감을 여러 번 앓았기 때문에 네. 자연 면역이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예. 지금 아마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이 가장 많은 거는 이런 공간의 어떤 환기 부족과 그리고 이제 자연 면역이 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기 부족과 면역력 저하 이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이 되면 그러면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는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활동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네. 우리 인체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에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코로나19도 11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독감과 코로나 같이 또 동시에 유행할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둘 다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겨울에 유행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예. 다만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는 네. 이미 대부분 국민들이 한 번 이상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예. 자연 면역이 있어요. 그리고 독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앓은 분들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예방 백신들도 맞으시기 때문에 저는 유행을 하더라도 치사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하고 네. 국민들은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 예방 수칙과 예방 접종을 잘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감기와 독감 증상에 이제 헷갈리시는 분도 네. 사실 많을 것 같아요.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네, 우리가 감기와 독감은 똑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지만 예. 특징이 감기는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약은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네. 감기는 뭐 코막힘이나 콧물, 재채기, 열이 나더라도 아주 가벼운 미열 정도가 나면서 네. 일주일 정도면 자연 치유가 되는 특징이 있는데 예. 독감은 좀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다 보니까 독감이 걸리면 고열이 39도, 40도 이상 갑자기 나면서 예. 아주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근육통이 심하고 인후통이나 두통이 심하기 때문에 독감이라는 딱 감염이 되면 증상이 감기와는 확연히 다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또 면역이 아주 강한 분들은 독감에 걸리더라도 네네. 가볍게 지나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은 뭐 우리가 독감인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네. 또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를 복용하면서 일주일 이내에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독감 예방하려면 이제 무엇보다 백신 접종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정말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면역이 좋은 분들은 예방 효과가 70~80%까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예. 또 면역력이 좀 낮은 경우는 한 40%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유행하는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예측이 잘 될 때는 70~80%가 되지만 예. 예측이 안 될 때는 좀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독감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나는 독감 백신을 접종했으니 독감 증상이 있더라도 독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독감
독감 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예. 독감이 걸리실 수도 있고 다만 조금 가볍게 지나가시는 거고요. 예, 네. 코로나도 예방 접종을 했지만 대부분 다 걸리시잖아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단지 중증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훨씬 예방 접종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뭐 독감 백신 맞는 거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좀 맞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로 중증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높기 때문에 고위험군들은 접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네. 과거에 접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분과 상의를 하셔서 이것이 맞는 것이 도움이 되는 분들에게는 접종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독감 예방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수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너무나 호흡기 바이러스의 예방 수칙을 잘 알고 계세요. 네. 독감도 이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그 비말이 표면에 떨어지면서 손을 통해서 접촉이 되기 때문에 네. 항상 환기를 잘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그리고 손 씻기가 생활화된다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